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녹화함에 있어서 그 전에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렸는데 때문에 코 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발음도 좋지 않은데 코까지 막히다 보니까 발음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그리고 코 맹맹이 소리가 나다 보니까 영상을 몇 번이나 녹화하고 멈추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영상을 오늘은 조금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우리 시장 보기 전에 해외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면은 지난밤에 미국 시장 괜찮았습니다. 미국 다우산업은 2.18% 그리고 나스닥은 4.41% 상승 마감했고 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아시아 시장도 일본, 중국, 홍콩 다 이렇게 흐름이 괜찮았어요. 유럽 주요국 증시도 장 초반에는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독일 빼고는 이렇게 소폭 하락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튼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괜찮아졌죠.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괜찮아진 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렇게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게다가 또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중국 봉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이 밖에 나와서 자꾸 반정부 시위를 하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도 계속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대도시 지역부터 시작해서 봉쇄하던 것을 속속 완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화를 할 것이냐. 지금 낙후된 중국 의료 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또 확진자 수가 갑작스럽게 폭증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디까지 이 봉쇄를 갖다가 할 것인가, 또 완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하튼 저 고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중국에서 봉쇄 완화하고 있구나. 저게 사람들이 좀 움직이니까 돈도 좀 돌아가겠지. 그럼 우리하고 중국하고 거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만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멀리 보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멀리 보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원리 원칙 같은 거, 자본주의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것들은 멀리 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들은 멀리 보기 어렵죠. 특히나 이 정치적인 상황들은 정치인들이 하도 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더더욱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 좀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3.25%입니다. 미국은 4%가 되는데 이번부터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미국은 한 4.5%가 될 거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가 한 1.25%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금리 차가 많이 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 외환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조치를 당분간 계속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당분간 금리를 올려가다 보면은 적어도 한 5에서 7%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 상단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또 그게 지금 시장에 이제 쭉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저거에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점점 더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금리 상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급기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가 이제 거의 끝물에 다다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시장이 더 오르겠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어떤 재료가 나와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봐서는 괜찮은 재료 있죠.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그 등록제를 통해서 투자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난 한 30년 동안 해오던 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번에 그만하겠다 하다 보니까 선진국 정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온갖 잡스러운 돈,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돈, 페이퍼 컴퍼니 이런 돈들, 희한한 돈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 정말로 이게 여기서 놀면서 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돈을 가지고서 깨끗하고 뭐 이런 걸 다 탓하면 이 주식 투자 못합니다. 세상도 우리가 살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제 살아가는 이 세상 깨끗하고 좋은 데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뭐, 환경, 그런 것도 그렇고, 사람도 참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인간 말종 같은 놈들도 있어요. 그런 놈들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깨끗하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우선 일이죠. 주식시장에는 참 건전한 돈도 들어와 있고, 호기심이 가득한 진짜 손때 묻은 코 묻은 돈도 들어와 있고, 얍삽한 돈도 들어와 있고, 별 희한한 잡놈들이 다 들어와서 돈을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머리 싸움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걔들한테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하는 게, 그냥 그런 거 떠나서 이 자본주의의 원리에 기대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라고 늘 권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늘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력들의 수급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한 업종들이 좀 있는데, 전기전자, 서비스업, 금융업, 운송장비 이런 업종으로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돈이 들어오는 추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 긍정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은 13개 종목이 됩니다. 플래너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지금 영풍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고 조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보고 조심해야 될지 망설여진다 그러면은 좀 통계적으로 바라볼 때 과거를 좀 보면 되죠. 과거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조심하는 게 맞겠구나. 그럼 이번도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는 뜨거운 물에 굳이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책에서 보고 뜨겁다 하면 진짜 뜨겁겠구나 생각하고 안 넣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경험해서 알 필요는 없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거 끝나고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낮죠.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좋겠고, 대웅제약 역시 단기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통계로 보면 요때 괜찮았기 때문에 요때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를 봤을 때는 다른 거 좋은 것도 세빌 있는데 굳이 이 종목에 내가 목숨 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죠. 겨울이 되면은 도시가스 소비도 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잔돈에 우리가 목숨을 겁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어려운 구간에서 목숨 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예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간다,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해야 된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거, 이때 그런 걸 의지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지, 진짜 이게 잔돈, 푼돈 몇 푼 벌어먹으려고 그렇게 투자하다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거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튼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요, 시장에서 바라던 바를 이야기해봤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앞으로 더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더 강력한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재료가 없는 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어, 모르겠어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 앞으로 특별한 당분간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재료 보고 뭐 급등을 원한다, 테마 따라간다, 이런 매매보다는 그냥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나는 모아가겠다. 이 정석 투자는 쪽으로 생각해서 시장을 지금은 계속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